그래서 남은 시간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상식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책을 국가는 왜 실패하라는 걸 책을 쓴 에스모 블루라는 사람하고 로빈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쓴 책에 제일 먼저 이거는 뭐 그 사진 자체는 아닙니다만 더 최근 사진입니다만 나오는 사진이 저겁니다. 중국의 동쪽에 저 위에 만주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텐진, 저 밑에 상하이, 저 밑에 선정, 저 밑에까지 중국은 막 불이 밤에 보니까 훤하고 일본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저 중간에 있는 혼슈 중간에 있는 저가 훤하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일단 훤하고 부산, 울산이 훤하고 대구 부분이 조금 훤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제일 새까만 데가 이제 북한이고요. 저 새까만 데에서 조그만한 점 하나 보이는 게 저게 평양이고요. 저게 같은 인종,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졌던 오랫동안 가졌던 두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체제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와 정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무슨 엄밀한 무슨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면 결국 결론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정치 실패의 가장 큰 실패는 무능한 겁니다.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 살리는 거. 인구가 이렇게 세계 최악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데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하고 문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문제는 계속 악화되는 이거를 중단을 시키고 방향을 틀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못하는 게 그게 무능입니다. 무능. 그 무능한 정치가 제일 나쁜 정치고요. 무능한 정치는 사실은 일하는 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와 타락 그거의 끝판왕인 폭정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언론에서 온갖 패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그냥 그겁니다. 맨날 저항력 대통령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국회도 다수가 되면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맨날 탄핵하고 어쩌고 저항력 국회 진영이라는 거기 한 빠지면 독재가 돼가지고 그 진영 안에서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못 가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권력이 시키는 대로 손들고 거수하고 투표하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진영이라는 독재. 자기들이 야당 때는 하나도 안 하다가 여당이 되면 말이 바뀌는 거. 여당 때는 안 하다가 야당이 되면 말이 바뀌는 거. 아니 내로남불. 자기들은 법 안 지키면서 남보고는 맨날 법 지키라는 내로남불. 극한의 대결, 포퓰리즘, 또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뭐도 깎아주고 뭐도 해주고 한다는 이 설탕 정치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의 정치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1817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그대로 들어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털끝 하나로도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 병이 그칠 거다. 그래서 자기는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이랬는데 정약용 선생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좋은 업적도 많이 남기고 이랬는데 저런 분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 조선은 일본이 저 때쯤에는 에도 막부 시대의 마지막 메이지 유신의 몇십 년 전 저 때는 일본은 엄청나게 근대화에 앞서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87년에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3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많은 8분의 대통령들 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여러분 여러분 세대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이나 여러분도 저 세대를 아마 뒤에 기억을 해보면 도대체 38년 동안 헌법을 바꿔가지고 직선제를 해가지고 정치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5년 단임의 대통령을 8명을 가졌는데 그 8명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뭘 해놨는지. 노태우 대통령 일도 많이 하셨는데 감옥 갔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감옥 안 갔는데 아들들이 감옥 갔고,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에 IMF 위기가 왔고요.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 극복하느라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3년을 그냥 IMF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지만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운하 뭐 이런 거 하다가 감옥 갔고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뭐 하다가 결국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요. 문재인 대통령 멀쩡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고요. 그 38년 동안 그게 인구 문제든 경제 문제든 국방 문제든 양극화 불평등 문제든 그게 문제라고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더 이상 될 거 없잖아요. 대통령 됐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뭘 그냥 온몸을 던져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이러면서 뭘 바꾸냐. 여러분 국민연금 저 38년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대해서 딱 2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97년에 그때 한 번 있었고요. 97년에 한 번 있었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받는 거를 여러분 소득 대체율 받는 거를 60에서 40%로 내리는 그거 딱 2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국민연금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그 국민연금이 개혁을 계속 미루고 안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학생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중에 70%가 넘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2025년생이라면 그죠? 2025년생이면 지금 딱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65세가 되면 45 플러스 하면 2070년이잖아요. 2070년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다 고갈이 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때까지 45년 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 내다가 여러분 받을 때가 되면 없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70몇 프로가 이번에 연금개혁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산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단순한 연금개혁 하나조차도 우리 정치는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러냐. 연금개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저항이 심해서 그렇지 핵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연금개혁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제 성장의 문제, 복지 분배의 문제,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차별의 문제, 온갖 문제들 가지고 38년 동안 그 전에 뭐 군사정권은 또 차치하더라도 저때 뭐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고 그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데 사실 역대 저 대통령들의 어떤 공과 과 이런 거를 따지고 나라의 미래 같은 걸 걱정하다 보면 사실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못지않게 몇 배나 더 어렵고 중요한 거는 집권 후에 잘하는 겁니다. 저는 야당 때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 2000년에 야당 생활 8년 하다가요. 김대중 노무현 때요. 8년 하다가 여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교체가 마치 정의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냐 싶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보수 정치가 이래가면 국민들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 안에서 이제 어렵게 됐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이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되고 나가지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